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서학개미들도 뉴욕을 떠나 국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느새 중국 증시도 정부의 민간기업 정책 지원에 힘입어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도 많은데요. 홍콩의 ETF 전문 운용사인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 모시고 중국 증시의 기회 그리고 ETF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CSOP 홍콩의 투자 운용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줄까요? 아까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는 ETF 운용사고요. 예. 지금 홍콩,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들을 운용하고 있고요. 예. ETF로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고가 한 35조 정도. 35조. 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60개 상품이 홍콩 증시 그리고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돼 가지고 운용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지금 자산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요. 특히 오늘 지금 ETF가 10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홍콩에서 시장 점유율 99.9%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레버리지 인버스. 네. 2배, 3배 또는 인버스 거꾸로 2배, 3배 하는 거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콩 자산 운용사로서 ETF에 이제 치중하고 계시는데 우리 투자자들 주로 이제 서학개미들 뉴욕 증시에 많은 관심을 갖다가 요즘에는 뭐 한국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한국 증시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증시 조금 관심이 낮은데 보니까 주가가 야금야금 올랐어요. 사실 중국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도 안 좋은데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좀 선방, 회복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보이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괴리 현상이라고 보이고 있죠. 과거에도 지금 중국 본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괴리 현상이 상당히 지속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경제와 지수가. 그렇죠. 네. 2015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있는데요. 한 12개월 정도 지속된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이 공급해주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돈의 힘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 같은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뭐 신용 융자 대출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 저번 주에 해가 중국 정부가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한번 때리긴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진 파이낸싱 같은 경우, 근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중장기 본토 자금이 본토 시장에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 자금들의 성격은 누구냐면 보험사, 그 다음에 공모펀드,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기금들이요. 그래서 보험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본토에 투자된 자금이 9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더 투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2015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보험사의 투자 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2015년에는 한 20% 정도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13% 정도거든요. 투자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장기 자금의 유입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개인들의 자금은 사실은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변동성에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중장기 자금은 아무래도 기본을 받쳐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사실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금들이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성장,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그렇죠. 작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부터 계속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중장기 자본이 중국 본토에 투자되면서 자본 시장의 안정화를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도 그런 투자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1.7조 위안 정도가 본토 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발표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유동성 장세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그렇죠. 지수와 경제 상황이 괴리되는 게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중국 증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경제가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거죠. 펀더멘탈들이.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아니면 테크 기업들 위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 경제의 체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끌어주는 거를 다시 한번 동반 견인할 수 있다. 그게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2026년 지금의 이게 상승세, 회복세 그리고 네. 2026년에 기대하는
그런 장세라면 어떤 업종들이 그 상승세, 회복세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역시 지금까지 주도한 기업들은 테크 테크 기업이라고 테크 보고 기업이죠,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수로 한번 그 퍼포먼스 비교해 드릴게요. 네, 제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 38%가 올랐거든요. 38%. 네. 네. 근데 항생 테크 지수는 지금 48%가 올랐습니다. 48%요? 네. 그리고 본토 뭐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퍼포먼스가 부진했죠. 예. 근데 S&P 500보다는 좋았고요. 18.5%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본토에 상장된 지수들 중에 과창판 많이 들어보셨죠? 과창판 역시 스타 테크 50 기업들. 맞습니다. 네. 스타 50 지수라고 상해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지수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가 올랐고요. 네. 심천에 상장된 테크 지수들 창업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50%가 올랐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끌어주지만 네. 대표적으로 AI 투자,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거에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테크 기업들의 증시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런 테크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갈까요? 앞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실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중국 증시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직접 투자하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증시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콩 이 항생 지수를 추종하거나 항생 테크 ETF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아무래도 ETF가 조금은 투자하기가 손쉽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생 테크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M7이 아닌 T10을 얘기하잖아요. 네.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메이트원 배달업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종목마다 예. 중국 정부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경쟁에 따라서 약간은 폭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같이 올라주긴 했었는데 네. 누가 저기 바이두나 아니면 알리바바가 갑자기 하루에 6%가 오르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에서 두세 개를 고르는 것보다는 항생테크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30개. 네, 밑에 하위 테크? 종목들이 30개라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항생테크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테크 산업 발전 그리고 중국 정부 주도하에서 지원들의 수혜를 가장 받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개는 종목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조금 바꿉니까? 아니면 뭐 이 지수 이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분기별로. 대부분의 지수들이 리밸런싱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항생 지수하고 항생 CEI, 그러니까 HS CEI 지수는 몇 개 종목들이 들어갔다 빠진 게 있어요. 근데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위 종목이 30개밖에 없어서 야. 아마도 새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빠지는 것들이 그렇게 빈번하진 않습니다. 네, 항생 테크 지수 30개 종목. 네. 결국은 테크 기업들인데 대부분 이제 AI에 치중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AI 기술 중국 뭐 우리가 매일 사실 놀라워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상징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우선 딥시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 뭐 딥시크. 충격. 사실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아니면 한국의 사용자분들은 딥시크를 사용을 못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홍콩에서 지금 딥시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요? 챗GPT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럼 중국의 AI 에이전트죠. 생성형 에이전트. AI. 요즘 AI 에이전트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렇죠. 예.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바이두도 자기 독자적인 AI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알리바바도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네. 물론 회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성능이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중국의 AI가 조금은 더 독보적이라고 보는 게 만약에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훨씬 더 좋지만 예. 미국의 AI와 똑같은 성능을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AI는 우선 사용할 때 가격이 싸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 아, 그리고 가성비가 높다. 오픈 플랫폼으로 사용돼서 예. 다른 테크 기술과 접목이 가능하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AI가 생성형에서 나중에 물리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 생성형으로 막 만든 데이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의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실예가 그 중국 전기차 BYD가 전 차종에 딥시크 AI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탑재하겠다. BYD가 6개월 전에 움직여서 이미 자율주행을 뭐 실행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AI가 발전되면서 물리적인 AI까지 가는 형태 그리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AI를 사용해서 새롭게 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내지 않을까 저는 좀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이익도 좀 확실하게 좀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두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들이 늘어나면서 물론 메이트원이나 다른 것들은 배달업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가 있긴 하잖아요. 다만 영업이익도 일부 테크 기업, 저는 약간 상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 ETF에서 항생테크, 홍콩 항생테크 네, ETF 가장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지수라고 그게 보시면 될 것 가장 같아요. 대표적인 막 ETF 관심 있는 거기에 투자하면 뭐 괜찮을까요? 다른 부분도 좀 없나요?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테크 쪽에 반도체가 집중된 테크가 있거든요. 아니, 반도체가 집중된 지수. 지수. 요거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스타 50 지수. 한국 스타 50 투자자분들이 잘 아는 과창판 지수라고 불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칩 제재라든가 아니면 독점 뭐 반독점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있는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SMIC가 있고요. 스믹, 그다음에 하이곤 정보기술, 하이곤, 네, 예. 그리고 이제 CPU 제조업체거든요. 예. 그다음에 너무나 요즘 각광받고 있는 캠브리콘, 캠브리콘. 네, 중국판 엔비디아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 포진돼 있죠. 그래서 중국이 반독점 규제를 하든 아니면 미국이 칩 제재를 하든 반사적인 이익을 왜냐하면 국산 대체화 테마라 맞아지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 특히 그 지수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항생테크 ETF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운용사도 중국 관련 ETF를 똑같이 팔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도 네.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ETF를 많이 홍보를 하고 매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선택해야 될 어떤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나와 있는 상품들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테크는 대표 지수니까 네. 지수를 추종하죠. 네. 근데 한국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로보틱이라든가 좀 테마 형태로 나온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선택하실 상품이 더 많은데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홍콩에 거래되고 있는 ETF는 저희 항생테크 같은 경우엔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뭘?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우선 매수, 매도, 호가,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좁다는 얘기죠. 스프레드가 좁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량이 들어갔을 때 시장가로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괴리가 그다음에 적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10조짜리 ETF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ETF도 제 생각에는 1조를 넘어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와는 거래량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아직은 홍콩 주식들이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다만 홍콩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홍콩 달러로 내가 그 통화를 전환한 다음에 개별 종목과 ETF를 같이 집어넣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알리바바를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알리바바가 포함된 ETF를 살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예. 다른 건 구조적이거든요. 왜 구조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국의 ETF 운용사가 운용을 잘못해서 절대 아니고요. 예. 홍콩과 한국의 시차 그리고 홍콩과 한국의 증시가 열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홍콩과 한국이 휴장일이 다르죠. 개장일이 다르니까. 다르고요. 그런 네. 것 때문에 ETF는 홍콩 증시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한국은 닫아 있고 그런 측면. 홍콩 증시는 닫아 있는데 알리바바는 움직이지 않는데 하위 종목은 ETF는 열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ETF가 구조적인 거 문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수수료는 조금 우리보다 수수료는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는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ETF 피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ETF 수수료가 그렇죠.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 투자자 입장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ETF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수를 제일 잘 추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충실히 지키는 상품들이 홍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CSOP 아까 설명을 하면서 레버리지 인버스의 1등이다. 뭐 99%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왜 삼성전자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와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하는 인버스를 내놓았잖아요. 네. 그게 5월 말인가 6월인가요? 6월 6월인가요? 10일 수익률이 어떤가요?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00 지금 5% 105%, 수익률이거든요. 두 상장하고 배인 나서 거죠. 두 배 지금 레버리지 경우에는 지금 3개월이 됐잖아요. 네. 네, 수익률이 105%. 그래요? 네.
근데 인버스까지 내놨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 마이너스 2배로 주장하는 인버스 상품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거? 그렇진 않은데요. 이제 저희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전문 개인 투자자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상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매도라든가 예. 아니면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없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한돼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ETF가 그걸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을 고안한 게 굳이 가격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해징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해징 좋을 것 목적으로?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저희가 삼성전자 본주에 네. 내 자산이 뭐 50% 정도 들어 있을 때, 근데 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상관없는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영향을 받을 때, 그렇게 되면 인버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해징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파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매수 매도 비용이 있죠.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 많이 만나는데 해외 투자자들, 홍콩의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보는 눈,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정책 친화적인, 증시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신뢰합니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선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홍콩 투자자들 네. 그리고 또 본토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졌다. 사실 본토 투자자들한테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캐피탈 컨트롤 때문에 그 상품들이 본토의 QD 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저희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나 아니면 다른 중국계 본토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네.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곧 출시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만큼 이제 본토 투자자들, 특히 홍콩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굳이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삼성전자를 론칭하는 시기가 삼성전자가 그때 갑자기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홍콩에 출시하면서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절묘했네요. 그게 혹시나 한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콩에서 ETF 전문 운용사인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 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보는 눈까지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